소설챗. 우산 좀 빌려주세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집에 가는 길이었다. 다행히 엄마가 챙겨준 우산이 있었다. 엄마, 나왔어. 우산 들고 가길 잘했지? 응. 다녀왔어요, 아빠.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그러니까. 이 시간에 누구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어떤 여자였다. 저기 죄송한데 우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가 너무 와서 죄송하지만 우산 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산 좀 빌려줘야겠다. 진짜 빌려주게? 모르는 사람이잖아. 네 또래 아가씨 같은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 엄마는 옛날부터 마음이 약해서 이런 일을 그냥 못 넘기신다. 우리 엄마는 너무 착해 빠졌어. 엄마? 엄마, 우산 안 빌려줬어? 그러자 엄마가 충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자세히 보니 저 사람 남자가 요장한 거야. 인터폰 화면에 여자의 목을 자세히 보면 목젖이 보인다. 이 집이 모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범죄자가 집에 침입하기 위해 여장을 했던 것이다. 바닷속 위험. 엄마와 딸들이 함께 바다로 놀러 왔다. 엄마 준비 체조 다 했어. 이제 들어가도 돼? 가도 돼? 응, 엄마는 여기 있을게. 동생 잘 챙기고. 해파리다. 어디? 죄송합니다. 바닷속에선 쓰레기나 비닐봉지 등이 떠다니고 있었다. 바다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바다에서 함께 비치볼을 가지고 놀았다. 바다라! 날개가 없기에 사람은 나는 법을 찾아내는 거다. 한창 즐겁게 놀던 도중 한 명이 아프다며 바닷가로 나왔다. 곧바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아이는 4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아이가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정답은 해파리에 쏘였기 때문이다. 바닷속에서 봤던 것을 자세히 보면 비닐봉지가 아니라 해파리들인 걸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실화로 지난 2012년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8살 A양이 해파리에 쏘여 사망했다. 당시 그 노무라이깃 해파리는 현재 12년 만에 개체수가 최대치로 발생했다고 한다. 친구의 여행. 돈돈돈 크크 돈돈 가라가라고 유럽 여행을 간다고? 얼마나? 오랜만에 친구네 집에 놀러 왔는데 여행을 간다며 신이 나 있었다. 내일부터 한 달 동안 퇴직금 플렉스. 친구는 벌써 짐 가방을 다 싸놓은 상태였다. 부탁이 있는데 우리 미미 좀 한 달간 봐줄 수 있을까? 한 달이나? 우리 미미 진짜 얌전해서 돌보기 쉬울 거야. 얌전? 아무튼 알았어. 최고 최고. 진짜 부럽다. 나도 회사 때려치우고 여행 가고 싶은데. 그러게. 너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동안 나는 유럽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여행하고 있겠지? 말 다 했어? 미안. 선물 사올게. 사료랑 다 챙겨놨어. 나갈래. 그럼 갈게. 응. 우리 미미 부탁해. 나 유럽 가면 연락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미안. 나 화장실 좀. 난 갈게. 여행 잘 다녀와. 땡큐.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친구의 집에 갔다. 어? 냄새.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친구는 사실 유럽에 가지 못했다. 주인공이 집을 나갈 때 실수로 친 여행 가방이 화장실 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거실에 놔둔 친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그대로 화장실에 갇힌 채 사망했다. 주인공이 맡은 냄새는 시신이 썩어간 냄새였다. 실제로 화장실 문이 고장나거나 문 앞이 막히는 바람에 갇혀 죽은 사고가 있다고 한다. 딸을 돌보는 기쁨. 간다. 오늘도 엄마 덕분에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엄마가 워낙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셔서 생활에 불편함은 없다. 오늘의 딸을 위한 헌신으로 많은 분들이 귀감이 되고 계신 슈퍼맘 신가희 씨를 모셨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랑과 인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의 옆에서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해 줄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힘들지 않아? 나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주아야. 너를 돌보는 건 내 기쁨이니까. 엄마 전화 좀 받고 올게. 응? 아, 방송 출연이요? 네, 다음 주요. 약 먹어야지. 엄마가 바쁘니 혼자 약을 먹으려고 약통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라벨 모서리가 조금 벗겨져 있어서 그걸 호기심에 손톱으로 벗겨냈다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지금까지 치료약인 줄 알고 먹어왔던 약의 정체는 하체를 마취하는 약이었다. 사람들의 칭찬에 중독되어버린 엄마는 딸이 계속 걷지 못하도록 마취약을 먹여왔던 것이다. 시골집의 TV. 풍뎅이! 넌 내 거야! 마누라, 넌 내 거야! 여름 방학을 맞아 엄마 아빠가 시골에 놀러왔다. 아빠 나 폰 줘. 이거 사진 찍게. 안 돼. 아빠가 뭐랬지? 시골에선 도시의 문명을 잊고 자연을 즐겨라. 또 이상한 교육관에 꽂힌 아빠가 내 폰을 압수해갔지만 폰이 없어도 시골은 꿀잼이긴 했다. 할아버지가 주신 시원한 수박을 먹거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문제는 밤이었다. 야미! 폰이 없으니 역시 심심했다. 아, 자기 전에 폰으로 공포 영상 보는 게 국룰인데. TV가 있었네? 심야 시간이라 그런지 TV에선 공포물이 나오고 있었다. 뭐야? 1도 안 무서운데? 갑자기 무서워진 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크다냐? 다음날 뭔가 밖이 시끄러워 잠에서 깼다. 안 사줘도 괴하는디. 고장난 지 오래되셨는데 늦게 사드려서 죄송해요. 어디 놔드릴까요? 안방!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시골집의 TV는 고장난 지 오래된 상태였다고 했다. 즉, 주인공이 본 것은 귀신이었다. 이틀간의 여름 여행. 어쩌다 보니 해외여행 이벤트에 운 좋게 당첨되었다. 그리고 여행 당일 집을 나서려는데 전에 시켰던 택배가 왔다. 아 맞다, 간장게장 시켜놨었지. 홍콩 갔다 올게. 냉장고에서 기다려. 공항에 가서 공짜 항공권으로 비행기를 타고 홍콩 마카오에 도착했다. 더운 건 우리나라랑 똑같네. 나는 에어컨도 쐴 겸 커다란 카지노에 갔다. 이왕 온 김에 재미로 몇 판만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자꾸 돈을 잃어서 여행 경비를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었다. 비싼 호텔에서 자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나름 가성비 숙소를 찾아서 편히 잠을 잤다. 다음 날은 현지 로컬들이 먹는 핫한 맛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귀국을 했는데 집밥이 너무 그리워서 서둘러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간장게장을 꺼냈다. 보고 싶었어요. 짜잔! 간장게장 싫어하는 사람은 개찍기로 그냥 이렇게 나는 맛있게 간장게장 한 통을 다 먹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다음날 사망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집 엘베에 붙여진 안내문을 자세히 보면 이틀간 정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이 여행 간 사이 정전 때문에 냉장고가 이틀 동안 꺼져 있었고 간장게장은 이때 상해버렸다. 상한 간장게장을 먹게 된 주인공은 식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다. 실제로 간장게장 같은 음식은 더운 날엔 5시간 만에 대장균 수가 11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동물구조 유튜버. 야, 너 그 옷 뭐야?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굿즈야. 귀엽지? 짠! 그립톡도 샀다. 댕냥 히어로? 뭐 하는 유튜버인데? 댕냥 히어로는 위험한 곳에 있는 강아지를 구조해주기도 하고 다친 강아지나 고양이를 건강해지게 돌봐주는 훈남 유튜버야. 게다가 굿즈 수익금은 구조한 동물들을 위해 쓰인대. 그렇다고 그렇게 굿즈를 사대? 너 백수잖아. 뭐? 너무해. 아차, 그래도 휴가는 무제한이잖아. 한잔해. 뭘 한잔해. 나 갈래. 네가 돈 내. 야!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댕냥 히어로 채널에 편집자를 모집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나는 당장 지원했고 오랜 구독자였던 점이 플러스가 되어 뽑히게 되었다. 와! 이제 백수 탈출이다. 며칠 후 댕냥 히어로 채널의 영상을 메일로 받게 되었다. 어머, 이번엔 다친 고양이를 구조한 영상이네. 그런데 영상 촬영 시간이 뭔가 이상했다. 순서가 왜 이러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원본 동영상에 촬영된 시간을 잘 보면 고양이가 다친 영상이 치료한 영상보다 더 나중에 촬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 영상의 순서를 바꿔 편집해 구조한 것처럼 조작해왔음을 의미한다. 즉 주인공이 좋아하던 유튜버는 실제로 동물들을 구조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왔던 것이다. 결벽증 언니. 매그네릭. 닭발은 역시 이 쫄깃한 탄력과 중독성 있는 매콤한 양념이 최고다. 맥주까지 조합 미쳤. 너 또 배달 음식 시켜 먹었지? 언니 벌써 퇴근했어? 나는 좀 털털한 편이라 쓰레기가 어질러져 있어도 그닥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진짜 매일 이렇게 어지르고 이럴 거면 본가로 돌아가. 원래 우리 본가는 엄청난 깡시골이다. 서울에서 먼저 자취를 시작한 언니 집에서 취업을 위해 며칠만 지내기로 했었는데 회사 면접에서 아깝게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2년이 넘게 신세지고 있다. 됐어. 너 같은 더러운 인간은 이제 사절이야.
말넘심. 나는 언니가 나간 동안 열심히 집을 청소했다. 쓰레기도 다 내다버리고 집이 깨끗해졌다. 언니, 나 집 완전 깨끗이 청소했어. 쓰레기 봉투 사왔네? 뭘 그렇게 큰 걸 사왔어? 이미 쓰레기도 다 버렸는데. 더 버릴 게 있거든.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언니가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사온 이유는 더러운 인간인 동생을 버리기 위해서였다. 다행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유명한 냉면 맛집에 왔다. 왜 그분은 하나도 안 주세요? 형규도 냉면을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나는 15년 전 실종된 형이 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모처럼 외식을 와서도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형을 찾느라 여념이 없다. 무역회사를 운영하신 아버지는 회사도 잘 나오지 않는다. 아버지, 계속 회사에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현수가 돌아오면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야.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형은 돌아오지 않아요! 회사를 이렇게 망치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네 형도 지금쯤이면 회사를 물려받을 나이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형과 비슷하게 생긴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부모님은 놀라 현장으로 바로 출발했다. 나도 얼른 차를 몰아서 산에 도착했다. 아니네. 다행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버지의 무역회사를 혼자서 물려받고 싶었던 주인공은 어릴 때 형을 죽였다. 부모님과 따로 향한 곳은 그가 형을 묻었던 장소였다. 형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달려갔지만 형을 묻었던 장소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한 것이다. 아들의 실수. 엄마와 길을 건너다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 엄마는 나를 감싸주었고 덕분에 나는 얼마 다치지 않았지만 엄마는 크게 다쳐 혼수 상태 판정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 저희 엄마 괜찮나요?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서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의식이 돌아올 때까진 1년, 아니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어딨어! 돌팔이야! 물론 금방 깨어날 수도 있어!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홀로 나를 키웠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마다 말도 안 듣고 밖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쓰던 내가 후회되었다. 엄마, 깨어나면 정말 내가 뽀삐 말도 잘 듣고 엄마 먹이도 잘 줄게요. 뽀삐야, 우리 엄마 깨어날 수 있겠지? 나는 매일 학교를 마치면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가 깨어날 때까지 매일 옆에서 기다릴 생각이었다. 나는 병실에 휴대폰 충전기를 꽂고 폰을 보면서 엄마가 깨어나길 기다렸다. 엄마, 나 갈게. 내일 또 올게.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급히 불러가보니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사망했다고 했다. 예?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폰 충전기를 꽂기 위해 뽑은 건 엄마의 인공호흡기 코드였다. 원래 꽂혀있던 코드를 뽑은 뒤에 심장 박동 소리가 멈추고 모니터 화면도 꺼진 것이 보인다. 더 이상 호흡이 불가능해진 엄마는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2020년 인도 라자스탄의 병원에서 있었던 실화이다.